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노버가 새롭게 출시한 요가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노버 요가북은 IFA 2016에서 큰 화제가 됐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인 헤일로 키보드와 리얼펜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레노버가 선보이는 프리미엄 제품군들을 보면 눈에 띄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2005년도에 IBM 싱크패드를 레노버가 인수할 때만 해도 싱크패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글로벌 제조사로서 성공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 레노버는 전혀 다른 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전 세계 PC 1위 업체임은 물론이고 자체 브랜드인 아이디어 패드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매우 두드러지고 놀라운데요. 카피캣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샤오미조차도 놀라운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화웨이 역시 스마트폰에서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고 드론계 애플이라고 불리는 DJI도 역시 놀라운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레노버 역시 요가 시리즈를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 저변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PC 시장이 지금 위기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태블릿과 노트북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제품들을 대거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라인업이 요가 시리즈입니다. 레노버 요가 시리즈는 현재 3세대 모델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360도 힌지를 적용한 컨버터블형 모델, 디스플레이가 360도 회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처럼 자유로운 변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컨버터블형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노트북과 태블릿을 한 대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로 2-in-1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레노버는 요가 시리즈에 이 시계줄, 메탈 시계줄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넣어서 360도 회전 힌지부의 두께를 최소화했습니다. 네, 정교하게 제작된 시계줄 힌지부가 보이시죠? 네, 이 시계줄 힌지 덕분에 두께가 9.6mm에 불과하고요. 무게가 699g에 불과합니다. 물론 초저전력 인텔 애톰 프로세서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노트북에 비해서 더 가벼운 설계가 더 가능했기는 했습니다만 초저전력 프로세서를 탑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투인원 제품 또 컨버터블형 제품 총칭해서 그 제품 가운데서 가장 얇고 가벼운 무게를 자랑을 합니다. 자, 360도 힌지의 장점은 역시 다양한 모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노트북 모드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스탠드 모드가 됩니다. 스탠드 모드는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화면을 볼 때 좋은 모드라고 하고요. 텐트 모양처럼 이렇게 세워놓으면 텐트 모드. 사실 저는 스탠드 모드하고 텐트 모드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 용도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민한 분들은 디스플레이를 보는 각도가 차이가 나니까 또 그 상황에 맞게 사용의 폭을 넓힐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모드. 태블릿 모드를 위해서 당연히 멀티터치 기능 지원하고요. 디지타이저 펜을 통해서 정교한 펜 입력이 가능한 와콤 디지타이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듀얼 터치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디지타이저는 2048 피랍을 지원하고 100도 기울기까지 지원을 하는 하이엔드 스펙입니다. 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를 탑재한 모델과 윈도우 10을 탑재한 두 모델로 나뉘게 되고요. 프로세서는 인텔 아톰 X5 G8550 2.4GHz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4GB고요. 저장 공간은 64GB MMC가 탑재가 됩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0.1인치이고요. 1200, 세로가 1200, 가로가 1920 닷의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GPS 모델 탑재되어 있고 4G 무선 네트워크 지원하고 있고요. 8600mAh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안드로이드 모델의 경우, 이 모델은 지금 안드로이드 모델입니다. 안드로이드 모델의 경우 연속적으로 16시간 최대 사용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형 사이즈는 이 가로폭이 256.6mm, 세로폭이 170.8mm, 두께는 9.6mm에 해당합니다. 요가북이 화제가 된 부분은 첫 번째가 이제 헤일로 키보드입니다.
이 헤일로 키보드 한번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전원 버튼이 측면에 있죠. 네, 보시는 것처럼 전원을 켜면 터치 패널 위에 키보드 영역이 백라이트로 들어옵니다. 자, 가상 키보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키보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패드를 두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디스플레이에서 구현이 되지 않는 독립된 키보드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키보드다. 하지만 펜타그래프라든지 러버돔으로 인해서 직접 누르는 방식의 일반 키보드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가상 키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키보드와 가상 키보드를 합친 하이브리드형 키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헤일로 키보드가 처음에 발표됐을 때 사람들은 이 키보드를 보고 두 가지 시각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 터치패드 시대에 딱 맞는, 터치 인터페이스 시대에 딱 맞는 신개념의 인터페이스다 라고 극찬을 한 소비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랜 시간 키보드 누르는 방식, 키스트로크 방식으로 분명하게 클릭감이 느껴지는 키보드에 비해서 과연 이 키보드의 활용성, 사용 편의성이 키보드를 대체할 만큼 좋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키보드에 얽매여온 이 리뷰어 역시 후자의 생각이 조금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품을 받자마자 이 헤일로 키보드가 일반 키보드 대비 사용 편의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키보드 안드로이드 모델이기 때문에 키보드를 좀 사용해 보려면 노트 앱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네,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네, 이게 엔지니어 샘플이기 때문에 영문 키보드 방식입니다. 네, 한글 키보드가 지원이 안 되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키를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인식을 합니다. 생각보다 인식률이 정교하고 빠릅니다. 그리고요, 키를 누를 때마다 약하게 진동이 느껴집니다. 물론 휴대폰, 스마트폰에서도 진동 모터를 통해서 클릭감을 좀 명확하게 위해서 사용되는 흔한 기법이긴 한데 이 진동의 정도가 클릭을 할 때 보다 명확한 클릭감을 느끼게 해주는 데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약하게 비품이 살짝 들리는데요.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제법 키보드를 누를 때 느껴지는 클릭감이 분명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키보드 스트로크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평평한 어떤 평면을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정확하게 손에 익지 않으면 이 경계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지 못해서 오는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 키보드에 적응이 된 다음부터는 키보드의 어떤 활용성, 인식, 그 다음에 터치에 대한 어떤 반응 속도, 그리고 진동에서 느껴지는 감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감은 크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키보드에 아주 익숙하신 분들도 한 2, 3일 정도면 적응이 돼서 일반적으로 키를 입력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우려와는 달리 헤일로 키보드의 어떤 사용 편의성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저도 문서를 더 많이 작성을 해봐야 되겠고 사용을 더 해봐야 명확한 어떤 사용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일단 키보드의 접촉감이라든지 키가 입력되는 과정 그리고 약하게 느껴지는 진동 또 그 진동을 뒷받침해주는 비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키보드 사용감을 어느 정도 좋은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주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요. 네, 새로운 앱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이 이제 리얼펜입니다. 이 리얼펜 기능은 뭐 태블릿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는 스타일러스 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 앞에 보시면은 펜이 있는데요. 이 펜이 네, 잘 안 빠지네요. 모양이 좀 빠지지만 이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뽑아서 스타일러스 펜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일반 볼펜 심이에요. 특별한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요것이 이제 디스플레이에 직접 펜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요. 직접 입력이 가능한 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하고요. 이 헤일로 키보드를 전체를 터치패드로 사용을 해서 하나의 독립된 태블릿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를 하거나 2048 필압을 지원을 하고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100도까지 기울기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어떤 펜 압력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태블릿과 큰 차이가 없죠. 흔히 구현되는 기능입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헤일로 키보드가 키보드도 됐다가 스타일러스를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으로도 변했다가 아마 외장 태블릿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헤일로 키보드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액정에 표현하는 이 작업 자체가 좀 더 익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볼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또 2를 사용해야 되네요. 모든 실험할 때 평상시엔 잘 되는데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좀 매끄럽게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볼펜심을 이렇게 딱 끼운 다음에요. 보통 스타일러스는 이제 자기장을 통해서 좌표 인식을 하는 방식으로 펜 입력이 되죠. 자, 리얼펜 기능의 핵심 기능은요. 이 안에 자기장이 그러니까 전자 자석이 들어가 있고요. 헤일로 키보드 영역 위에 제공되는 노트를 올려놓으면 살짝 약한 자력으로 붙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기를 하면요. 디스플레이를 이제 세로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볼펜으로 노트 기호를 쓰면 그대로 디스플레이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도 똑같이 그림을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필기한 대로 그림을 그린 대로 디스플레이에서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새롭게 구현되는 기술은 아니고요. 이미 IBM에서 오래전에 그 트랜스노트라는 제품으로 한번 선보였던 기술이기도 합니다. 물론 디지타이저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고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식 속도라든지 정확도가 크게 향상이 됐기 때문에 당시의 기술하고 지금의 기술을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투인원 제품에서 노트에 필기하듯이 지금까지는 태블릿이 스타일러스를 통해서 디스플레이에 직접 갖다 대서 필기를 하는 것을 마치 노트 필기 하듯이 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노트에다 필기를 하면 그 필기된 내용 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린 내용이 그대로 텍스트화돼서 또 이미지화돼서 저장이 되는 그런 어떤 편리한 기능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투인원 제품의 활용도에 날개를 달아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픽 쪽이라든지 아니면 손필기나 손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많이 해야 되는 직종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이제 요가북에서 핵심이 되는 기능으로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헤일로 키보드의 어떤 사용 편의성이나 또 리얼펜의 활용도 부분은 윈도우 모델을 통해서 성능 리뷰를 진행할 때 또 부가적으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의 외형을 보시면은요, 상당히 그 디자인이 깔끔하면서 심플합니다. 기본적으로 9.6mm로 아주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후면에 시계줄 힌지가 독특한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기구 자체를 아주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얇게 설계된 제품들은
케이스 설계 자체, 그러니까 성형 자체를 두껍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 가국은 성형 자체가 상당히 두껍게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네, 이렇게 힘있게 비틀어 보는데 거의 비틀림이 느껴지질 않아요. 네, 살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법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 부분에 쿠션이 거의 느껴지질 않습니다. 물론 뭐 내부 부품이 밀착이 돼 있어서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케이스 성형 자체를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네, 이렇게 단단한 느낌을 주기가 어렵죠. 그리고 측면부 커팅면이라든지 포트 마감이라든지 상판 표면 마감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크게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계측기를 가지고 실제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볼까요? 측면부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9.72가 나오네요. 9.72. 그러니까 9.6mm에서 9.72로 실측으로 약간 오버를 하긴 하는데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뭐 두께, 실 두께와 규정 두께 차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무게는 690g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한번 전자저울을 통해서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701g) 네, 11g 정도 초과를 하는군요. 690g 딱 맞았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만 네. 오차 범위가 뭐 11g이면은 뭐 그다지 크다고 볼 수가 없겠죠. 포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트 구조가 뭐 얇은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를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측면에 보시면은요, 네, 3.5mm 헤드폰 출력 단자가 있고요, 볼륨 조절 단자, 버튼, 스피커 출력구, 전원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블릿 모드로 액정이 360도 회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작 버튼들이 측면부에 탑재가 되어 있어야 사용이 편하죠. 보통 투인원 제품이나 컨버터블 제품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좌측면에 보시면은요, 마이크로 USB 단자를 갖추고 있네요. USB-C 단자를 배치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송 속도도 더 빠르고요. 10기가 비트 bps니까요. 그리고 5A까지 외부 전력을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충전도 더 빠르게 될 수 있는데 아마 안드로이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안드로이드 제품 간의 어떤 호환성, 뭐 충전의 용이성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네, 마이크로 SD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핀을 찔러서 브라켓을 빼는 방식입니다. 128기가 용량까지 지원을 합니다. 또 옆에 보면 마이크로 HDMI 단자가 있습니다. 스피커 출력구가 있고요. 확장 포트는 뭐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얇은 두께에서 더 넣고 싶어도 넣기가 어렵겠군요. 전면부는 확장 포트가 없고요. 작게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이 이제 마이크로폰 모듈 내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후면부는 뭐 시계줄 힌지가 개성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 독특한 힌지부를 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상판을 상당히 단단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예, 압력이 타이트하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이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 힌지들은 뭐가 문제냐면,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잦은 사용에 따른 열화로 인해서 상판을 견고하게 지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뒤로 흐르거나 다치거나 하는 이런 오작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노버 시계줄 힌지는 오랜 시간 반복해서 사용을 해도 상판을 잘 지지할 것 같은 그런 내구성이 느껴지고 또 동작 자체도 상당히 견고하면서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상판을 지지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하는 점을 또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후면부의 마감도 깔끔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레노버 로고를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IBM 싱크패드 같은 경우에는 레노버 들어가는 부분들을 뭐 IBM 그 삼성 로고로 가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레노버 로고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네요. 중국 업체들이 그동안 기술적인 진보, 그리고 뭐 디자인, 또 브랜드 밸류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레노버 신제품인 요가북에 대한 어떤 외형적인 특징, 그리고 헤일로 키보드, 또 리얼펜, 독특한 힌지 구조, 포트 구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안드로이드 제품이기 때문에 내부 부품의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또 장시간 사용 시 발열 뭐 이런 측정들을 하기가 좀 까다로운 관계로 윈도우를 탑재한 모델로 교체를 해서 성능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헤일로 키보드의 실제적인 활용도, 그리고 리얼펜이 기존의 스타일러스 펜과 어떤 점이 차별화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